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거나 반대로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에 꽁꽁 얼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았던 경험이요? 한 벤처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CEO가 바로 이 말하기에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비밀을 담은 책 1시간에 끝내는 대화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꾸는 마법 같은 대화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은 칼보다 힘이 세다. 참 뼈아픈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와닿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칼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휘두를 때가 많기 때문 아닐까요? 사실 이 책의 저자도요, 비슷한 경험을 정말 아프게 털어놓더라고요. 부모님과 다툴 때면 감정이 격해져서 일부러 더 아픈 말만 골라 비수처럼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야 깨달은 거죠. 아, 그렇게 말로 새겨진 상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완벽하게 아물진 않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말이 만드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걸 치유할 사랑의 언어, 비폭력 대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걸 부부 사이나 직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를 살리는 작은 기술까지 쭉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대체 왜 이 폭력적인 말이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건 말이죠.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책에 나오는 한 청년의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이 친구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는데 제대로 보호를 못 받은 거예요. 그 상처가 안에서 곰고 곰아서 복수심으로 자랐고 결국 전혀 상관없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거죠. 이게 꼭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로 하는 폭력도 똑같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아니 그럼 이 끔찍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바로 비폭력 대화가 그 열쇠라고 말합니다. 비폭력 대화, 영어로는 NBC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거래요.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똑같이 폭력적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폭력성을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정말 대단한 힘 아닌가요? 이 비폭력 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진짜 놀라운 일화가 하나 있어요. 로젠버그 박사가 팔레스타인에서 강연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막 살인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분위기 진짜 험악했겠죠? 그런데 박사님이 거기서 화를 내는 대신에 비폭력 대화로 차분하게 응수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고 그 남자가 박사님을 자기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와, 적개심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대단하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을 어디에 한번 써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실 관계, 바로 부부 관계에 한번 적용해보죠. 여러분, 91%.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존 가트맨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부부가 딱 5분 동안 대화하는 것만 보고도 이 부부는 이혼하겠구나. 이걸 무려 91%의 정확도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소름 돋지 않나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대화가 곧 그 관계의 성적표라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행동이 있대요. 바로 무시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배우자 말을 깎아내린다? 에이, 그게 진짜야? 이런 식으로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6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다 좋은 말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2번,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기예요. 이게 진짜 의외죠. 우린 보통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막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근데 사실 상대방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주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공감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핵심은 해결이 아니라 경청과 공감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 사랑의 언어는 뭘까? 좀 막막하시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배우자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내가 제일 서운하고 상처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힘든데 알아주지 않을 때 너무 속상하다. 그럼 나의 사랑의 언어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인 거죠. 바로 그 반대되는 행동이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부부 관계를 넘어 우리들의 또 다른 전쟁터죠. 직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말 한마디는 정말 내 평판, 내 커리어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부탁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 후배한테 쓰레기 좀 버려요 라고 하면 어때요? 그냥 지시죠. 기분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거랑 대표님께 서류 제출하는 거랑 어떤 거 먼저 할래요?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되니까 훨씬 기분 좋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바로 소통의 기술이죠. 이런 선택의 자유주기 말고도요, 직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팁이 7가지나 더 있어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거, 또 이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인정해주는 거, 우리 같이 하자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복잡한 직장 내 인간관계를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꿀팁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부, 직장뿐만 아니라 그냥 이 세상 모든 관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기술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법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칭찬입니다. 이 저자가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대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조건 서로 칭찬만 해주는 모임에 갔는데, 와, 진짜 신기하게도 그 잠깐 동안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막 에너지가 솟돌아는 거예요. 이걸 보면 칭찬이라는 게 정말 식어버린 관계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최고의 불쏘시개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상대방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와, 이 일은 진짜 너밖에 못한다. 네가 꼭 있어야 돼. 이런 말들이죠.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당신이 필요하다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을 얼마나 으쓱하게 만들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꺼이 당신 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우리의 말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법 같은 힘이 숨어 있어요. 삼국지 이야기 다들 아시죠? 조조가 목말라 쓰러져가는 병사들한테 저기 앞에 매실숲이 있다고 소리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병사들 입에 침이 고이면서 다시 걸을 힘을 얻었대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각, 행동,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입버릇처럼 난 안 돼, 난 왜 이럴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나 자신에게 걸려서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결국 내가 한 말은 빙 돌아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오늘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정말로 당신과 당신 주변의 세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